네, 지난 주말 교회에서 교통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의 유익한 세미나 하셨다고요. 네, 저희 교회 청년부들이 있는데 KM 청년부죠. 근데 이제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많고 또 미국에 오신 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네. 그렇지만 또 운전을 하다가 사고 나는 경우가 또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또 케이스가 있어서 상담해 드리다 보면 우리 어르신들보다 더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걸 한 번 정도 같이 소개해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던 찰나에 또 담당 목사님께서 한번 기회를 주셔가지고 소개를 했었는데요. 네. 이번에 청취자분들한테도 같이 설명을 드리면 미국의 교통사고가 났을 때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고 이렇게 작동이 되는구나 네네.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서 한번 네. 소개해 볼까 합니다. 네, 특별히 오늘은 좀 교통사고 후 대처 방법과 보험 가입 요령에 대해 좀 중점적으로 유익한 네. 정보 기대하겠습니다. 네. 먼저 사고 후에 우리가 보통 사고를 당하면 굉장히 당황하잖아요. 네네. 사고 후에 당황하지 않고 해야 할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첫 번째로 할 것은요. 위험한 곳에 있다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위험한 곳이라 곳에 있다면이라고 했는데 여쭤보시는 게 차를 바로 옮겨야 되나요? 아니면은 그냥 거기에서 차를 두고 해야 되는지를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위험하지 않다면 차를 거기 잠깐 세워두고 이렇게 인포메이션 교환하고 사진도 찍을 수가 있는데 네. 근데 프리웨이 한복판에서 사고 났다.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네. 갓길로 차를 옮겨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 다음에 정보를 교환하셔야 되고요. 네. 그러면 이제 교환하실 정보는 뭐냐면 첫 번째는 면허증, 그다음에 보험 카드,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차량 등록증입니다. 요 세 개를 교환을 해서 서로가 인포메이션을 제공을 해야지 이제 뺑소니가 아닌 거예요. 네. 요거를 교환하지 않고 갔을 때는 뺑소니 사고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면허증이랑 보험 카드는 이해가 되는데 차량 등록증은 왜 이것을 사진을 찍냐면 많은 경우에 본인 차를 운전하겠지만 또 적지 않은 경우에 본인 차가 아니고 형님 차라든지 네. 친구 차라든지 부모님 차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주를 확인해서 그 보험이 실제로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차량 등록증이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인포메이션을 교환해서 사진을 찍은 다음에는 이제 사고 장면이라든지 사고 난 장소 아니면 차량이 손상된 부분들을 사진을 좀 찍으시면 좋고 그다음에 비디오도 가능하면 해놓으시면 좋은데요. 비디오는 이제 어떤 걸 하시면 좋으냐면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 못 봐서 사고가 났다라든지 아니면 또 증인이 나타나서 우리 한국 분들과 달리 타인종 분들은 그걸 목격하면 먼저 와서 자기가 봤다고 증인이 돼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 연락처랑 이름을 받는 것 플러스 그 자리에서 바로 혹시 내가 지금 당신이 얘기하는 것을 조금 녹음이나 비디오 촬영을 해도 되겠느냐라고 하면 이 라티노 분들이나 타인종 분들은 굉장히 잘해주세요. 네. 근데 한국 분들은 이제 안 하려고 하시는데 네. 그럴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해놓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호사라든지 뭐 보험회사에 연락한다든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위험한 곳에 있다면 차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시고 인포메이션 교환하시고 이제 사진이나 비디오 촬영하시고 이제 변호사나 보험회사에 컨택하시면 되겠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전에 프리웨이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를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좀 아찔해 보이는 순간에 그 사고 현장을 좀 목격할 때가 있어요. 네네. 정말 프리웨이 한 가운데서 사고가 났는데 움직이질 않고 거기에 이제 사고 현장을 못 떠나고 계속 그대로 계신 분들이 종종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트래픽 정체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심각해지고 사실은 그렇게 위험해 하실 보이는. 필요 없이 네. 아마 CHP나 신고를 해서 경찰이 오면 첫 번째로 하는 게 차부터 빼라고 그럴 거예요. 네. 왜냐하면 트래픽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고 나면 위험한 곳에 있으면 일단 안전한 곳으로 옮겨도 네. 누구 과실인지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는 충분히 입증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군요. 그게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흔한 사고 유형에는 어떤 사고들이 자주 일어나는지도 좀 한번 네. 설명해 주시죠. 사실 요 세 가지만 우리가 조심하면 차 사고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예외적인 경우가 있지만 첫 번째는 비보호 좌회전이 전체 사고의 3건 중에 한 건은 비보호 좌회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비보호 이름 자체가 보호받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비보호 좌회전이 사고가 굉장히 많은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뒤에서 차가
와서 받는 경우 이것이 이제 추돌이라 그러죠. 후방 추돌인데 네. 영어로 좀 알아두시면 좋은데 rear end라고 그럽니다. 네. 뒤 끝을 받았다고 해서 rear end라고 해서 그런 경우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오늘 아침에도 이제 한 분이 상담을 하셨는데 차선을 바꾸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 세 가지만 조심하면 교통사고 거의 안 난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흔한 사고 유형 지금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비보호 좌회전일 때는 그냥 좌회전 하던 차가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가요? 네. 네, 거의 예외 없이 좌회전 하던 차가 잘못이다. 왜냐하면 보호받지 못하니까 네. 직진하던 차와 주로 부딪힐 거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후방 추돌은 뒤에서 받은 차, 앞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았다라든지 차선을 바꿔서 끼어들어서 그렇게 된 경우가 아니라면 네. 아니면 앞차가 후진을 해서 뒤로 와서 나를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네. 뒤에서 받은 차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이고요. 네. 또 세 번째 차선 변경 시 사고일 때는 좀 전에 나왔습니다만 차선을 바꾼 차가 잘못이죠. 왜냐하면 그렇죠. 안전할 때만 차선을 바꿔야 되니까. 네네. 요 세 가지를 제외하고는 거의 사고가 나지 않는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누구의 잘못이냐. 네. 이 부분을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상당히 사실 사고가 났을 때 가장 우리가 궁금해하는 부분이 이거잖아요. 내가 당신 잘못이냐 내 잘못이냐 이걸 가지고 싸우게 되는데 네. 과실의 여부가 왜 중요한지도 좀 네. 설명 부탁드립니다. 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캘리포니아 그렇죠. 같은 데는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잘못이 있는 쪽, 폴트라고 저희가 그러는데요. 그 잘못이 있는 쪽에서 잘못이 없는 쪽에 다 보상을 해주도록 차를 수리해주고 또 치료비와 보상금을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실 여부가 중요하죠. 네. 또 잘못이 있는 쪽은 자동차 보험료가 올라가는데 잘못이 없는 쪽은 자동차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네. 그런 이유 때문에 과실 여부가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특히 캘리포니아에서 중요하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캘리포니아는 과실이 있는 텍사스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의 한 38개 주는 과실이 있는 쪽에서 다 보상을 해주도록 돼 있고 네. 그렇지만 이제 뉴욕이나 뉴저지 같이 미국 내 12개 주에서는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과실이 있든 없든 본인이 갖고 있는 보험으로 본인 차를 수리하고 치료를 하고 또 필요하다면 보상금을 받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캘리포니아에서는 사고가 나면 누가 잘못했는지 이것을 굉장히 좀 민감하게 따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변호사는 어느 쪽에서 필요할 건가요? 네.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잘못했으니까 내가 변호사가 필요하겠지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요. 네. 그 반대로 과실이 없는 쪽에서 사실은 변호사가 필요하고요. 네. 내가 과실이 있다라고 하실 때는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나의 변호사 역할을 대신한다. 그래서 나의 어떤 재산상의 피해를 상대방으로부터 막아주고 또 상대방이 다쳤으면 거기에 대한 치료나 보상금을 해주도록 보험회사가 역할을 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반대로 근데 네. 그쪽에서 잘못이 없는 쪽에서는 상대방 보험회사에 차를 수리할 수 있도록 클레임을 해야 되고 또 치료비를 청구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인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어떤 자신의 권리를 좀 주장해서 받아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네. 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좋다. 예, 거의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교통사고 보상금은 어떻게 책정이 될까요? 네. 이제 사고가 나서 우리가 잘못이 없다라고 할 때 두 네. 가지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차 수리, 두 번째는 사람 치료. 네. 두 가지를 나눠서 하시면 되는데요. 차 수리는 차에 대한 피해는 영어로 이제 actual cash value라고 해서 보험증에 보면 ACV라고 약자가 돼 있습니다. 네. 실제로 차가 손해난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줍니다. 네. 그러니까 보상이란 말을 또 제가 썼습니다만 실제로 차가 손상된 부분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불해 주는 거죠. 그래서 수리비가 2만 불이 나왔다.
오늘 아침에 제가 상담한 손님도 수리비가 첫 번째 견적에서 2만 불이 나왔는데 더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리 비용만큼만 해주는 거고요. 네. 차는 이제 맡기시면 바디샵에서 해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보상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누구는 사고가 났는데 보상금을 얼마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보상금은 사람이 다쳤을 경우에만 치료비 플러스 네. 이제 보상금을 영어로 이제 뭐 컴펜세이션이라고도 이해하시면 되겠지만 네. 치료비보다 돈을 조금 더 줘요. 치료비보다 조금 더 주는 이유가 이제 pain and suffering. 이제 영어가 이해되실지 모르겠는데 네. pain은 아픈 거잖아요. 네네. suffering은 고생한 거. 네. 그러니까 아프고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 치료비 외에 조금을 더 줍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보상금이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렇게 정해지는데, 그 보상금이 이제 정해지는 세 가지 요인은, 첫 번째는 이제 얼마나 많이 다쳤는지, 사람이. 그럼 실제로 다쳤으면 치료를 얼마나 받았는지, 치료비가 얼마나 나왔는지. 네. 그리고 치료비가 나올 때는 병원에서 치료비만 빌링만 나오는 게 아니고 메디컬 레코드 또는 메디컬 리포트라고 이렇게 주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제 실제로 의사나 검사 결과에 따라서 얼마나 많이 다쳤고 뭐 디스크가 얼마가 실제로 발생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걸 종합적으로 반영을 해서 네. 이렇게 두 번째 그게 이제 요인이고, 세 번째는 아무리 많이 다치고 아무리 치료비가 많이 나와도 보험이 좋지 않으면, 상대방 그 물어주는 쪽에 보험이 커버리지가 낮으면 그 이상은 줄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이 보험 커버리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보험은 상대방이 굉장히 낮을 수가 있어요. 미니멈으로 해놓으면 많이 못 받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뒤에 있다가 조금 설명이 나오겠지만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내가 보호 장치를 하나 해놓는 것이 이제 UM이라는 것인데, 네. 그것은 이따가 뒤에 나오면 다시 설명드리고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다쳤는지, 실제로 치료와 치료비는 얼마나 나왔는지, 그다음에 보험 커버리지고요. 그리고 사고 크기와는 좀 상관관계가 상대적으로 적다. 예, 사고가 크게 났는데 적게 받을 수도 있고, 작은 사고가 났는데, 지난번에 제가 이 방송 나오고 한번 문의가 와가지고 살짝 부딪혔는데 네. 너무 많이 청구를 했더라고. 이렇게 좀 억울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작게 부딪혀도 또 많이 다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예, 좀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교통사고 보상금에 우리가 사실은 사고가 나서 다쳤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입원을 했다든가 아니면 너무 많이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그 일을 못한 부분에 대한 보상도 이루어지나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보상에 포함이 되는 건데요. 네. 일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이제 loss of wage, 임금을 못 받았다. 네. 이런 부분인데요. 그것을 이제 실제로 입증을 해주면 돼요. 네. 실제로 이번 기간 동안에 일을 못했다는 것을 입증을 해서 그 전달의 전회의 네. 페이스톱과 인컴과 그다음에 그 사고가 난 기간의 그 차이를 비교를 해서 네. 실제로 그 사고 때문에 일을 못했다는 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닥터 노트겠죠. 네. 그냥 내가 몸이 좀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아서 일을 못 나갔다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실제로 닥터가 네네. 이게 일을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할 경우에 객관적인 증거 서류가 그렇죠. 필요한 예, 거군요. 닥터 네. 노트가 필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내가 뭐 한 달이나 두 달 정도치 월급 그 페이스톱과 인컴을 비교할 수 있는 거. 네. 그다음에 그 사고가 나서 못 받아 일을 예를 들어서 줄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뭐 펫 그루밍 하시는 분이라든지 우버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횟수가 줄어들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서 그만큼은 이제 loss of wage라고 해서 네. 이제 별도로 또 청구해서 받을 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렌트카 같은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예, 렌트카는 내 잘못이 아닌 경우에는 상대방이 렌트카도 해줘야 되겠죠, 그죠?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 수리비의 일부분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사람 다친 게 아니고 네. 차 수리비의 일부로 한 달 정도 보통 렌트를 하면 한 1,000불 정도 나와요. 하루에 네. 30불에서 35불이니까. 그러니까 차 수리비에 나오고, 근데 내 잘못일 경우에는 상대방이 물어주지 않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렌트 커버리지로 네. 하셔야 되는데, 가끔 안 하시는 분들 계신데 안 하시면 굉장히 곤란을 많이 겪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보험료가 6개월이 20불도 안 할 거예요. 그래서 꼭 네. 그 렌트를 하시고, 렌트카도 내 잘못이 아닐 때는 상대방으로부터
당연히 차 수리비의 일부로 네. 해서 청구하게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좀 우리가 교통사고 시 좀 자주 하는 질문을 좀 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경찰 리포트는 해야 하나 네. 이런 질문을 또 하시는 분들도 네, 계세요. 이거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경찰 리포트는 하면 좋은데 네. 안 했다 하더라도 또는 못 했다 하더라도 네. 큰 영향은 없다. 예, 할 수 있으면 일단은 트라이는 해보시는데 네. 경찰이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응급실에 실려갈 정도인지 아니면 차가 굉장히 파손이 많이 됐는지 물어볼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그 정도는 아니다 그러면은 출동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또 실제로 왔다 하더라도 또 그냥 안내만 해주고 네. 사고 접수를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하면 다음에 그 과실 여부를 입증하긴 좋지만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네. 그리고 또 많은 경우에 온라인으로 혼자서 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또 자주 하는 질문이 응급실에는 가야 합니까? 라는 네.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요거는 많이 다쳤으면 응급실 가세요. 네. 당연히 가야죠. 네, 가야 되는데 네. 가끔 많이 다쳤는데 주변에서 응급 911을 불러서 앰뷸런스가 왔어요. 근데도 순간적으로 이게 비싸지라는 생각에 돌려보내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응급실에는 내 몸이 정말 많이 아프고 그렇다고 한다면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내 몸을 위해서라도. 네네. 그렇게 하면 자동차 보험으로 또 그 부분이 보상이 될 수가 있으니까 네. 가시는 게 좋겠죠. 네. 그 다음에 또 자주 나오는 질문이 우버나 리프트 같이 이렇게 택시를 타다가 네.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택시를 타고 가다가 사고 났을 경우에는 굉장히 좀 더 쉬운 케이스예요. 네. 내가 운전을 한 경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 설명드리듯이 잘못한 쪽에서 보상하도록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을 가능성은 없죠. 그렇죠. 내가 뭐 운전자를 뭐 이렇게 운전을 못하게 해서 방해했다든지 그런 경우가 아니고는 네, 승객이었으니까. 예, 택시 운전자 아니면 상대방 운전자가 둘 중에 한 명이 잘못했기 때문에 네. 그 잘못한 쪽에 보험에 클레임을 해서 치료비와 보상금을 받게 되니까 뭐 어떻게 보면 가장 사고가 났지만 네. 가장 좀 좋은 케이스다.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좀 한번 지금 이제 질문 드릴 이 질문은 좀 다뤄주신 적이 있는데 뺑소니 사고를 당했을 때는 쫓아가야 할까요? 라고 질문해 주시는 분들. 네, 뺑소니 사고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많고 쫓아가시는 한국 분들도 적지 않은데 위험하니까 쫓아가지 마시고요. 쫓아가지 않아도 충분히 히트앤런 뺑소니 당했다는 걸 입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네. 쫓아가지 마시고 뺑소니 사고를 당했을 때는 그 내가 갖고 있는 그 UM이라는 것으로 치료와 보상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하시고 다만 뺑소니 사고를 당했을 때는 아까 경찰 리포트를 꼭 해야 되는지 여쭤보시잖아요. 네. 히트앤런을 당했을 때는 꼭 경찰 리포트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그 증거가 경찰 될 수 있군요. 리포트가 증거 자료로 네. 입증이 사용되기 때문에 쫓아가지 마시고 그러니까 뺑소니 친 사람은 경찰 리포트를 안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이 이제 공문서 폴리스 리포트가 이제 증거 자료로 그렇지만 블랙박스가 있으면 그것도 필요 없어요. 네. 그것만 보여주면 바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 잘못이 아닌데 내 보험을 써야 할지, 내 보험을 쓰면은 내 보험료가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 때문에 내 보험을 쓰는 거를 꺼려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이런 분들 많으세요. 네. 이런 분 많이 있는데 내 보험을 먼저 쓰는 것은 그러니까 먼저 쓴다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대방 보험을 쓰기에는 시간도 걸리고 조금 절차상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해야지 그 보험을 쓸 수가 있는데 네. 그 전까지 내가 갖고 있는 보험으로 먼저 차를 수리하고 차를 수리할 때 보통 많이 쓰죠. 네. 차를 수리하고 이 보험회사가 상대방 보험회사에 그 클레임을. 비용을 청구해서 네. 받아내는 그런 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에 네. 요거를 어떤 분들 오해하셔서 자기 보험을 썼다고 굉장히 좀 화를 내시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것은 이제 손님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내 잘못이 아닌데도
아니기 때문에 네. 보험료는 올라가지 않는다. 네. 예, 보험료 안 올라가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보험료가 너무 비싸니까요. 맞습니다. 네, 예, 이런 보니까 걱정을 또 안 하실 수가 없습니다. 뭐 어떤 보험회사들은 제가 지난번에 이 시간에 소개해드린 좀 저렴하고 좋은 보험회사들은 요즘 신규 손님을 안 받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기존의 네. 손님들도 내보내는 판이라서 네네. 좀 그렇더라고요. 네. 방문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이게 이제 한국에서 여행 오셨다가 사고가 난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 그분들도 체류 신분, 뭐 방문객이든 또 여기에 그러니까 체류 신분이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혹시 내가 신분이 뭐 없다라든지 네. 아니면 내가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했는데 그래도 보상받을 수 있는지 이런 생각도 드실 텐데 그것과 상관없이 과실 여부에 따라서 네. 예, 좀 결정이 되니까 방문자 한국에서 오신 분들도 같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참 도움이 되는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네. 자동차 보험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이 자동차 보험 내용과 가입 요령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요즘 정말 보험료 비싸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가 잘 커버도 받을 수 있고 정말 사고 시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보험 가입 요령 네. 한번 꿀팁을 좀 전해주시죠. 첫 번째로 네. 이 보험을 잘 해놓으셔야지 진짜 부자입니다. 네. 보험 부자가 진짜 부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차를 아무리 좋은 걸 타시더라도 보험이 좀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사고 나서 오실 때 보면 너무 이렇게 허술하게 보호 장치를 해놓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래서 이분들은 진짜 부자가 아니다. 보험 부자가 그러니까 보험을 비싸게 해놓은 게 보험 부자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고 네. 보호 장치를 잘 해놓으신 분들이 진짜 부자라는 그렇죠. 생각을 좀 가지시면 좋고요. 네. 첫 번째로 이제 보험은 꼭 가입해야 되는 보험이 있는데 상대방을 보호해 주는 거, 나를 보호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을 보호해 주는 보험은 꼭 가입하셔야 되는데요. 네. 그것은 뭐 이게 없으면 무보험이 되는 거죠. 네. 이게 없으면 무보험인데 상대방이 다쳤을 때 그다음에 상대방 차를 수리해 주는 그 보험을 꼭 가입하시고요. 네. 좀 한 10만 불 정도로 이렇게 해 놓으셔서 상대방도 보호하고 나의 재산도 보호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조금 시간이 이제 많이 없으니까 조금 더 제가 스피디하게 좀 설명드리면요. 본인을 위한 보험 나머지는 다 본인을 위한 거예요. 근데 네. 본인을 위한 거는 선택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네. 근데 다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죠. 실제 사고 났을 때 차 수리 내 차를 수리하는 보험 요것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요즘 도난 사고가 많잖아요. 네. 제가 어제도 한 분한테 문의를 받았는데 다운타운에 차를 세워놓고 잠깐 갔다 왔는데 유리를 깨고 뭘 가져갔다 그러더라고요. 네. 요럴 때 보호받을 수 있는 게 컴프레hen시브라고 커버리지가 있습니다. 요것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UM 계속 반복되는데 네. 상대방이 보험이 없거나 그다음에 보험 커버리지가 낮을 때 나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을 이것도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안 하시는 분들이 아주 가끔 계세요. 네. 그럴 경우에 굉장히 곤란을 겪으니까 그리고 보험료도 많이 비싸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렌터카 아까 말씀이 나왔는데 렌터카 요거 6개월에 20불 아끼시려고 하다가 다음에 너무 큰 불편을 겪으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꼭 요것도 하시고 본인이 잘못했을 때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하시고 그다음에 의료 보험이 없는 분들은 치료비만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네.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근데 보험이 있으신 분은 이 메디컬 페이먼트라고 요거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말씀드리고요. 보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네. 보험 절약할 수 있는 조금 팁을 몇 가지 드리면 첫 번째는 네. 그 차 수리비에 대한 디덕터블 본인 부담 금액을 1,000불로 500불로 아직도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 1,000불로 올리시거나 1,500불 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 이렇게 좀 올리시면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내려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건강보험이 있다면 치료비는 따로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한 보험회사에 계속 있지 마시고 한 2, 3년에 한 번씩 다른 보험회사를 조금 쇼핑하셔서 네. 조금 이렇게 바꾸시는 게 훨씬 좋은 좀 오퍼를 받으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참 많은 유익한 정보들 많이 나눠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조언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안전운전하는 게 제일 좋을 텐데 네. 그것을 위해서는 사고가 많이 날 때 비보호 좌회전 할 때 사고 난다 그랬잖아요. 네. 비보호 좌회전 가급적 하지 마시고요. 네. 그다음에 앞차를 추돌하지 않기 위해서 안전거리 확보하시고 그다음에 과실 여부를 판가름할 때 내가 억울하게 내 잘못이 아닌데 내 잘못을 결론 나면 안 되니까 블랙박스를 좀 꼭 설치하셔서 네. 증거 자료로 또 기록하셔야 되고 네. 그다음에 운전하실 때마다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네. 예, 그렇게 운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법률 상담 시간 교통사고 레몬법 전문 정대용 변호사님 함께 교통사고 시 자주 하는 질문 그리고 교통사고 대처 방법 및 보험 가입 요령에 대한 꿀팁 조언도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나눈 내용에 대한 상담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연락처 안내 부탁드립니다. 제 전화번호가요. 323-388-3535 요게 이제 사무실이고요. 저희한테 바로 연락하실 분은 213-700-3159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글이나 이런 검색창에 정대용 변호사 치시면 네. 또 제 연락처라든지 오늘 방송된 내용들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자료들을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정대용 변호사님 연락처 213-700-3159번, 213-700-3159번 또는 인터넷 검색창에 정대용 변호사를 검색하시면 변호사님 연락처와 사무실 안내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미주보건방송 법률 상담 프로그램 다시 듣기를 통해서도 지난 방송 통해서 많은 정보들 또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청취 부탁드리고요. 오늘 바쁘신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꼭 알아야 할 우리 자동차 교통사고에 대한 법률 정보 함께 나눠주신 정대용 변호사님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항상 이 프로그램 통해서 교통사고 시에 유익한 어떤 우리가 꼭 알아둬야 할 법률 상식에 대해서 많이 조언의 말씀 주셔서 참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저가 이제 저의 도움이 없는 그런 다 없었으면 네. 도움이 필요 없었으면 교통사고가 좋겠네요. 나면 안 되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꼭 알아야 할 법률 정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네, 고맙습니다.